각종 범죄를 막기 위해 전자발찌 제도가 도입된 뒤 대상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전담 인력은 그대로여서 실효성이 의문입니다. 영천 항공산업의 성공을 위한 기획보도, 오늘은 세계 3대 항공도시인 캐나다 몬트리올 핵심 기업들의 시너지 효과를 알아봅니다. 영덕 원전 건설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하자며 원전 반대 단체들이 투표 청구를 한 가운데 지역 의원들도 공탐하고 있습니다. 최근 요리 관련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서 요리와는 담을 쌓고 살았던 중장년 남성들까지 요리 배우기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8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오늘도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전에는 경북 남부에 비가 더 집중되겠습니다. 비가 오는 동안 일부 지역에는 천둥, 번개가 동반되겠고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도 곳곳으로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내일 오후에나 대부분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요.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대구와 경북 남부 지역은 30에서 70mm, 경북 북부 지역은 10에서 40mm 정도인데요. 오늘 오전까지는 경북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20mm의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일부 지역으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겠습니다. 어제 비가 내리면서 좀 서늘하진 않으셨는지요? 오늘도 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대구의 경우 어제 21.3도에 머물렀는데 오늘도 낮에는 23도 예상되고요. 안동도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지 않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 2006년 용산 어린이 성폭행 살인 사건 이후 반인륜적인 범죄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전자발찌 제도가 7년이 됐습니다. 그 사이 대상자는 14배나 늘었지만 전담 인력은 제자리 걸음이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자발찌를 부착하면 24시간 내내 어디에 있는지 실시간으로 감시를 받습니다. 어린이 성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은 학교나 어린이집 근처에만 가도 경고음이 울립니다. 머물거나 지나가게 되면 경보가 발생해서 저희가 거의 따라 조치하고 있습니다. 전자발찌는 처음에는 성폭력 범죄에만 적용됐지만 미성년자 유괴와 살인죄에 이어 지난해는 강도죄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처음 도입된 2008년에는 150여 명이 전자발찌를 찾지만 지난해에는 2,000명을 넘었고 올해는 벌써 넉 달 만에 지난해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법무부는 효과도 크다고 밝혔습니다. 발찌 시행 위에 성폭력 사범의 동정 재범률은 8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전자발찌 훼손도 선진국에 비해서 선진국이 1에서 2% 정도의 훼손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0.4%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영상의 문제도 많습니다. 전자발찌 대상자는 많이 늘고 있지만 감시 전담 인력은 제자리 걸음이다 보니 1인당 감시 대상자는 외국에 비해 4배, 법무부가 정한 적정 감시 인원보다도 2배 정도나 많습니다. 관리 인력이 부족한 이런 상황에서 살인죄라든지 강도죄 같은 상대적으로 보호 필요성이 적은 범죄자들까지 이렇게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오히려 아동 성범죄 피해자들과 같이 보호가 절실한 그런 피해자들한테 오히려 피해가 갈 수 있는. 또 전자발찌 적용 범죄 확대에 비판의 목소리도 여전한 가운데 전자발찌를 통해 비명소리나 맥박, 체온까지 수집하겠다는 계획 역시 지나친 인권 침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대구 경북 중소기업청은 대구시와 경상북도와 공동으로 오늘부터 경주와 포항, 대구를 돌면서 메르스 영향 자금 지원 설명회를 엽니다. 설명회는 오늘 경주 중앙시장을 시작으로 내일은 소상공인지원센터 포항센터, 모레는 소상공인지원센터 대구 전용교육장에서 열립니다. 특히 이번 설명회를 통해서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미소금융재단 등 각 기관별로 지원하고 있는 내용을 수요자 중심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시의 외국인 거주 인구가 10년 만에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 거주 외국인은 지난 2006년 12월 기준으로 17,100여 명에서 올해 1월 기준 37,600여 명으로 배 이상 늘었습니다. 차류 목적별로는 외국인 근로자가 32%로 가장 많았고
결혼 이민자와 유학생이 뒤를 이었습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34%로 가장 많은 가운데 베트남이 뒤를 이었고 지역별로는 달서구가 31%, 북구가 18%를 차지했습니다. 경북 영천 항공산업 클러스터의 성공 조성을 위해 마련한 기획보도. 오늘은 세계 3대 항공도시인 캐나다 몬트리올을 이끄는 핵심 기업과 다양한 기업들이 이끌어내는 시너지 효과를 알아보겠습니다. 캐나다 현지에서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세계 50개 나라 230여 개 지역에서 모의 항공 조종 장치의 선두 회사로 명성을 얻고 있는 CAE. 전 세계 130여 개 항공사와 항공기 제조업체에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생산하고 있는 모의 조종 장치입니다. 실제 비행과 같은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인데 한 대당 100억 원에서 180억 원에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항공 아카데미를 설립해 해마다 2천여 명의 학생들을 배출하면서 조종사 교육에서도 높은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At CAE, the strength of CAE is the innovation that we provide, very innovative products. We've changed the way pilots train over the years, and we're continuing to invest in R&D. 각종 항공기 부품을 비롯해 민간 항공기를 제작하는 캐나다의 대표적 기업 봄바르디어. 현재 C 시리즈를 제작해 전 세계 여객기 시장에서 보잉과 에어버스에 이어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몬트리올에 본사를 둔 이 회사는 지난해 20조 원의 매출을 기록해 지역 고용 창출과 소득 증대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Very important, and I think Bombardier has contributed, very strongly to the economy. Here in Montreal, you actually, discover when you come here to Montreal a number of other companies that are active in the aerospace sector. There is a true aerospace cluster in Montreal, and that's something that Bombardier is very proud of to have been able to contribute to that development locally here. 몬트리올 클러스터에는 완제기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300여 개의 항공 관련 기업들이 함께 모여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몬트리올에는 세계 3대 항공 도시에 걸맞게 제품의 생산과 검증, 교육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친 업체들이 모여 있습니다. 업체들이 모여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어 산업 클러스터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올해 지역업체의 여름 휴가 일수가 지난해보다 줄었고 휴가비를 지급하는 업체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경영자 총협회가 지역의 116개 업체의 하계 휴가 실태를 조사한 결과 평균 휴가 일수는 3.4일로 지난해 3.6일보다 소폭 줄었고 휴가비를 지급하는 업체도 응답업체의 70.7%로 지난해 74.1%보다 줄었습니다. 반면에 평균 휴가비는 59만 3천 원으로 지난해 57만 4천 원보다 19,000원이 늘었는데 지급률은 같지만 임금 인상률이 올랐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경상북도 정신건강증진센터가 다음 달부터 근무할 간호사 등 4명의 직원을 공개 채용합니다. 이번에 채용할 직원은 기획연구와 프로그램 개발, 교육 홍보, 정신건강 상담 등의 일을 하게 되는데 지원 자격은 정신보건 간호사나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의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경북 정신건강증진센터는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안에 있으며 자세한 채용 일정은 경상북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덕 원전 건설 여부를 주민들의 투표로 결정하자며 원전 반대 단체들이 투표 청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지역 국회의원 등 일부 여당 의원들까지 주민 투표 요구 대열에 가세하는 등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덕 원전 반대 단체들이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영덕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할 자격을 달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난 2010년 12월 당시 김병목 군수가 군의회 동의를 거쳐 원전 유치 신청서를 냈다고는 하지만 원전 부진의 3계리 주민 399명만 동의를 받은 것이어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주민투표를 수용하지 않으면 삼척처럼 사회단체가 주도해서라도 관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영덕 군민 자체로서 주민투표를 실시해서 영덕 군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 군수님과 또 이 정부에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영덕군은 법이 정한 14일 이내에 가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주민투표법이라든지 또 지방자치법 등의 어떤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가부간의 결정을 했어. 강석호 국회의원은 최근 정부가 주민 수용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지원책을 내놓으면 논의한 뒤에 주민투표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지난 2일 7차 전력수급계획 국회 보고에서 대다수 여당 의원들도 주민투표를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이렇게 추진하지 말고 지역 주민의 의사를 수렴하는 적절한 방법. 아마 지역에서는 뭐 주민투표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수용성이 중요하다면 수용성 판단 근거로서 주민투표 말고 또 확실한 방법이 있나요? 정부는 국가 사무를 주민투표로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방사선 비상계획구역도 원전 반경 30km로 확대하는 마당에 신규 원전 건설을 전체 주민 의견도 묻지 않고 추진한다면 후유증이 심할 것이라는 게 원전 반대 단체들의 주장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코레일은 다음 달부터 대구 도심에 고속철도 전용 선로가 개통해서 KTX 운임료가 조금 오른다고 밝혔습니다. 코레일에 따르면 대구 도심 안에서도 고속선 속도를 낼 수 있는 고속선 10.1km 구간이 공사한 지 8년 만에 다음 달 개통합니다. 따라서 동대구에서 서울까지 KTX 운행 시간이 5분 단축되고 다음 달부터 고속선 운임료를 적용하면서 운임료가 현재 42,500원에서 1,000원이 올라 43,500원이 됩니다. 또 김천 구미역에서 서울까지 600원 오르고 신경주와 울산, 포항 등지에서는 각각 1,000원씩 오릅니다. 앞으로는 선박이 음주운항으로 적발되면 선박 사업자도 행정처분을 받게 되고 구명조끼 등을 잠금장치로 묶어놓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국민안전처가 입법 예고한 유선 및 도선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운항 벌칙은 현재의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됩니다. 또 정확한 승선 인원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는 승객의 승선을 금지하고 전산 발권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됩니다. 요즘 텔레비전 속 남성들의 요리 열풍이 대단하죠. TV 밖으로도 그 바람이 이어지면서 요리와는 담을 쌓고 살았던 중장년 남성들까지 가세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건엽 기자입니다. 평균 나이 60대, 교육과 금융 등 각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은퇴 세대들이 남성 요리 교실에 모였습니다. 실습 메뉴는 떡국에 오미자, 화채와 솔잎줄을 곁들여 한 상을 차리는 겁니다. 네, 국간장입니다. 국간장을 반석쯤 넣고 아내가 차려주던 것만 먹어봤던 남편들이 손수 떡국 끓이기에 나섰습니다. 육수를 내고 계란 고명을 준비하고 칼질을 하며 분주하게 조리를 해나갑니다. 퇴직하고 생존을 위해서 삼식이를 벗어나려면 뭔가 이제 생존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근데 재미도 있어요. 귀촌을 했기 때문에 또 자녀들 교육 때문에 집사람과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제가 또 어떤지 혼자 있을 때는 요리를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좀 느꼈어. 요즘엔 남성 요리 열풍이 불면서 수강 경쟁이 치열하고 신청 대기자가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을 정도입니다. 남성분들도 가사 일을 좀 하셔야 생활하시기가 편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가지신 분들도 많고 또 대기자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석 2번 안 하시면 그날로 제명하고. 우리 사회가 변화하면서 가부장적이던 남성의 성 역할이 희석되고 그 변화의 바람을 피할 수 없게 되면서 요리와 주방이 남성들의 새로운 공간이 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대구지검 형사 2부는 포털 사이트 상담 게시판에서 법률 상담을 해준다고 속이고는 소송 비용을 가로챈 혐의로 38살 이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2년 8월 인터넷 포털 사이트 상담 게시판에 39살 박모 씨가 올린 채권 추심 문의글에 법률 상담을 해주고 고소장을 대신 작성해주겠다며 소송비 200만 원을 받아 달아나는 등 석 달 동안 모두 9명으로부터 1,1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채권 추심 관련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이 씨는 피해자들에게 변호사를 선임해주겠다며 돈을 받고는 소송을 전혀 진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상북도가 오늘부터 7월 한 달 동안 매주 수요일마다 도청 민원실 앞 주차장에서 메르스 극복 도청 농수축산물 나눔 장터를 엽니다. 오늘은 오전 10시 반부터 개장하고 도내 10개 시군의 농어업인 직접 재배한 농수축산물을 시중가보다 10에서 30%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계획입니다. 경북도는 직거래 행사를 온라인과 함께 실시해서 농수축산물 소비를 확산할 계획입니다. 오늘 아침도 곳곳으로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내일 오후에나 대부분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요.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대구와 경북 남부 지역은 30에서 70mm, 경북 북부 지역은 10에서 40mm 정도인데요. 오늘 오전까지는 경북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20mm의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이고요. 일부 지역으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종일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장마전선은 내일부터 조금씩 물러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도 종일 흐린 가운데 대구와 중남부 지역의 낮 기온은 모두 23도에 머물겠습니다. 경북 남서 내륙 지역의 아침 기온은 모두 18도로 시작하고요. 낮 기온은 23도에서 24도 분포를 보이며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봉화의 아침 기온은 17도, 낮 기온은 22도 예상되고요. 안동은 24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의 아침 기온은 17도, 낮 기온은 20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를 일겠습니다. 비가 그친 내일부터는 기온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기 시작하겠지만 일요일 오후와 월요일에는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